교재 한번 펴보세요. 꼭 나눠드린 거. 지금 이제 고3들은 지금 무슨 시즌인지 아시죠? 혹시 고3 있으신 분? 고3 되는 사람? 아니 고3, 현 고3. 그 이제 정시가 끝나고 지금부터 이제 12월 12일 날 수능 성적표를 받았기 때문에 엄마하고 학생들하고 많이 싸우는 시기입니다. 왜 싸울까요? 생각만큼 성적이 안 나왔어요. 자, 오늘은 일단 이제 고2 되고 이제 고3 되는 학생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인솔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그 기본적으로 입시에 대해서 원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입시 원리를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퀴즈. 자, 정답은 없습니다. 편하게 그냥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느낌으로. 자,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이 한 몇 개나 될까요? 대충. 오, 200개. 오. 또요. 첫 번째 바로 그냥 비슷하게 나옵니다. 200개 넘어갔죠. 두 번째, 너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들어서 아는 거 아니지? 열심히 대답하면 상품권 나갑니다. 그때는 내가 204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대학이 좀 줄었어요. 그리고 이제 캠퍼스들도 있고 하니까 실제로 한 194개 대학이 있고 전문대는 한 137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거 내용 다 채워야 돼요. 정답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내신 몇 등급까지 4년제 대학을 할 수 있을까요? 대충. 네? 5등급? 정답이 있나 어디? 너무 잘 맞추시는데? 안 찍으셨어요? 네. 실제로 우리 이제 인원수로 비례했을 때 대한민국의 시골에 있는 대학 다 포함해서 5등급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문대를 가거나 재수를 하거나 해외로 가거나 하겠죠. 근데 오늘의 목표는 우리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은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내서 오신 분들은 인서울이나 아니면 최소한 지방국립대라도 가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온 거란 말이에요. 자, 수시의 원서 몇 장까지 쓸 수 있죠? 오, 역시 다르구나. 그럼 정시는? 네, 정시는 3장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딱 6장만 쓸 수 있나요? 오, 정답.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6장 외에 더 쓸 수 있는 대학들입니다. 특수대학들, 경찰, 육해공, 그리고 국은 뭘까요? 국은 경찰, 육해공, 국 뭘까요? 힌트. 그동안 이 학생들만 갔습니다. 네, 간호사가 갔고요. 네, 그동안 이 학생들만 갔다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작년부터 남학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8명. 갑자기 확 가고 싶지 않냐? 남학생 8명 정도. 나머지 다 여학생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기술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대, 청문대, 문대가 있고, 전문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전문대가 몇 개라고요? 전문대는 원서 137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는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신이 좀 어정쩡한 친구들, 예를 들자면 뭐 4, 5, 6 정도 이렇게 되는 친구들은 굳이 억지로 4년제 숫자에 맞춰서 가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취업이 잘 되는 전문대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은 그 유턴 입학자라는 게 있어요. 유턴 입학자는 뭐냐면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 동안 취업을 못해서 다시 전문대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취업 때문에. 물론 다시 전문대로 가는 이유는 취업이 잘 되는 학과로 가겠죠. 좀 어떤 학과들일까요? 1순위가 간호, 그 다음 보건기업입니다. 그쪽 수요는 계속 좀 생기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 이제 앞으로 이제 고3 되면
자, 예비 고3 손 들어보세요. 고3. 둘밖에 없어? 오케이. 예비 고3 내면은, 이제 뭐야, 고3 내면은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이 9월달부터인데 전문대도 같은 시기입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야 돼요. 단지 전문대는 1차, 2차가 있다는 거. 그런 차이점이 있지만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4년제가 끝나고 전문대를 준비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지역의 4년제 대학을 좀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친 친구들은 혹시나 어차피 정시로 갈 것이 아니라면 전문대도 원서를 같이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자, 이런 팁을 하나 알아두시고, 자, 이것이 실제 이제 대학 순인데 서영고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는 이제 설카포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대가 있고 2, 3라인에 3, 4라인에 육해공이 여기 있죠. 뭐 수능 수준을 보자면 경찰대나 육해공은 수능 형태의 시험을 보고 들어가거든요. 여기는 이제 난이도가 경찰대는 수능이 한 140%, 육해공은 한 120%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아주 잘 보는 애들은 일부러 경찰대하고 육해공 시험을 가지고 연습을 하는 친구도 있어요. 3라인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친구. 한 명? 5라인까지. 한 명? 좋다. 7라인까지. 뭐야? 그러면 9라인 밑으로. 밑으로 없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다. 잘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늘의 목표가 그거잖아요. 오늘의 목표가 어쨌든 인서울 하자. 현재 여러분들이 고3이면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 하기 어렵지만 앞으로 잘 준비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현실적인 목표점을 찾아놓고 준비를 하면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해봅시다. 자, 일단 뭐 잘 아시겠지만 대학을 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수시와 정시. 자, 여기서 수시는 학생부 위주 논술 실기가 있는데 학생부 위주는 몇 가지가 있죠? 자, 뭐뭐 있습니까? 학생부 교과가 있고 하나는 학생부 자, 종합이 있습니다. 교과는 뭘 잘해야 돼요? 무조건 내신이잖아요. 그럼 내신만 잘하면 되나요? 그렇지. 내신과 교과는 대부분 체제가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도 일부 체제를 없애는 대학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니 다 체제를 보는데 왜 체제를 없앨까요? 일부러 없어요. 그 이유는 지방에는 내신 1등급에 모의고사 4, 5등급 나오는 데 널려 있습니다. 걔들을 받기 위해서. 걔들은 모의고사 체제가 있어서 못 들어오니까 내신 1등급 대학들을 받기 위해서 체제를 일부러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권에 있는 대학들은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다 1점대입니다. 그리고 좀 부족해도 2점대 초반까지가 학생부 교과입니다. 그만큼 교과가 좋은 애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 종합은 뭘 잘해야 됩니까? 응? 선생님을 생김을 잘 챙겨야 된다. 오케이. 자, 종합은 1번은 내신이에요. 1번 내신입니다. 갈수록 일단 내신을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2015학년도까지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2015학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특목자사고 애들이 특목자사고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대거 좋은 대학을 많이 갔습니다. 심지어는 4, 5, 6등급까지 많이 갔습니다. 그러나 2016학년도부터는 4등급부터 아무리 뛰어난 좋은 인사고라고 하더라도 4등급 이하는 잘 안 받아요. 그 밑에 애들 받으려면 입학사정관이 소명서를 써야 됩니다. 왜 얘를 뽑는지. 그러다 보니까 내신이 갈수록 중요해진 거죠. 이제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목고 자사고 갔다가 1학년 때 내신 말아먹고 5, 6, 7등급 나오고 나서 다시 일반고로 전화오는 애들도 요즘 많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학생부 종합은 기본적으로 내신이 우수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숫자보다도 전공과 관련된 교과목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활동이에요.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논술과 시기가 있는데, 자, 실기는 보시다시피 이제 특기자가 있고 예체능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예체능은 잘 아실 테고 실기 전형이니까 특기자는 뭐가 있을까요? 특기자 외고 국제고 애들이 많이 준비하는 과학 특기자 그리고 과고 영재고 애들이 준비하는 수학과학 특기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거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여기서? 없죠. 그럼 논술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친구 없죠. 그럼 여러분들 준비해야 될 게 뭡니까? 딱 두 개잖아요. 고민하면 안 돼. 그냥 두 개예요. 그러나 내신만 준비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좀 늦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교과와 종합을 같이 준비한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이제 첫 번째 포인트예요. 어떻게 준비할지는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수능이 있고 이제 실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기도 여기 실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예체능 쪽이나 특기자 전형이나 이런 쪽을 얘기합니다. 자, 우선은 아까 이제 우리가 수시에서 몇 번의 기회가 있다고요? 자, 6번. 6번의 기회가 있고 정시는 자, 3번의 기회가 있는데 원서 3장을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다. 그럼 어떻게 쓰죠? 그렇지. 각 군별로 한 장씩만 쓸 수 있다.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모두가 나학원에 있다고 해서 나학원에 다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1학년, 2학년 때 모의고사 성적을 가지고 현재 내 100분위로 내 과목 100분위를 기준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를 보고 내 대학의 목표점들을 정해야 돼. 내 지금부터 그걸 해야 됩니다. 아, 내 성적으로는 여기까지 갈 수 있구나. 내 성적을 요만큼만 더 올리면 여기까지 갈 수 있겠네. 이런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꼭 정시로 가라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수시 접수가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능이 있고 그 다음 정시가 있고 추가 모집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아시다시피 수시 모집이 언제입니까? 9월이잖아요. 현재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일단 고3은 일단 동아리도 공식적으로 사실은 없는 거잖아요. 이런 명칭만 있고 활동도 잘 안 합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몇 년? 2년인 거죠. 그래서 1학년, 2학년까지 준비했던 내용을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좀 보충을 하는 시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내신 3학년 1학기까지 총 5개 학기를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가는 거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일단 내신을 올려야 돼요. 왜? 똑같은 2.0이라고 하더라도 1학년 때 1.0에서 출발해서 평균 2.0 하고 1학년 때 3등급에서 출발해서 성적이 점점 올라가서 평균 2.0하고 다르게 된다. 그것이 학생부 종합입니다. 이제 발전 가능성이죠. 그래서 우선은 수시를 준비한다는 것은 첫 번째 학생부를 일단 준비하는 거잖아요. 자, 학생부 위주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중심이기 때문에 지금 시즌이 학교에서 빠른 데는 11월 달부터 늦은 데는 1월 달까지 방학 기간을 두 사이에 두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걸 잘해야 돼요. 이걸 잘해야 됩니다. 왜? 대학은 첫 번째로 보는 게 서류평가잖아요. 서류가 뭡니까? 학생부하고 자기소개서 추천서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얘를 만날지 말지를 결정짓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자기소개서는 학생부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쓸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반드시 학생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지금 잘 관리해야 된다. 설령 우리 학교는 끝났는데요 하더라도 수정해서 제출해라. 공식적으로는 2월 말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선생님한테 좀 이쁘게 보여서 제출했다 하더라도 좀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꿀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수시 6회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대학이 있는데, 혹시 역사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여기 이제 한국전통문화대학교라고 있는데, 여기도 수시 6회 해당되지 않고, 6월달에 모집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데 6월달 모집이 많아요. 그러니까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 거죠. 이 부여에 있고, 그 다음에 백제문화를 연구하는
문화재 발굴학과, 문화재 수리학과 이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원서 한 장 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나 이런 걸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대학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자, 올해 수능 인원을 한번 봅시다. 수능을 보겠다고 접수한 인원이 몇 명? 59만 3천 명. 실제로 수능을 본 인원은 53만 명. 몇 명이 안 본 거예요? 6만 명 왜 안 봤을까요? 안 본 이유. 그렇죠. 1차는 수능이 필요 없는 전형이 합격했기 때문에, 수시에 합격했기 때문에 안 본 거예요. 찾아가 있는 대학은 무조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미 포기하고 재수로 돌아간 애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숫자를 좀 의미 있게 한번 봅시다. 재학생이 39만 8천 명, 40만 좀 안 되죠. 재수생이 몇 명입니까? 이게 매년 똑같아요. 이 재수생은 정시를 준비하겠죠. 이 숫자를 잘 보고 있고 나도 정시 인원을 같이 비교해 봅시다. 13만 명이 매년마다 재수생들이 있다. 요즘에는 재수하는 걸 그냥 흠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성적도 괜찮고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데 전략을 잘못 세워서 입시 실패한 애들은 재수를 괜찮아요. 근데 막 3, 4, 5등급 이런 애들이 그냥 재수하겠다. 이건 절대로 말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실패합니다. 이 중에서도 앞에 전자에 설명드렸던 전략을 잘못 세운 애들은 수시에도 지원을 합니다. 정시에 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학생부가 탄탄하면 지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학생부가 부실하면 수시에 지원을 못해요. 걔들은 오로지 논술만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실제로 이제 4년제 대학에서 모집하는 인원이 35만 2천 명이거든요. 35만 2천 명. 이렇게 봤을 때 수치상으로 실제로 한 66% 정도가 4년제 대학을 간다. 그러나 인성을 하려면 몇 프로 안에 들어있다고요? 15% 안에 들어있다. 자, 이 수치를 보면 수시는 이제 올해 73%였고 형 고2들이 내년에 2019학년도 가잖아요. 자, 수시 또 넘습니다. 76%. 그리고 정시는 내년에 23%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봐야 될 숫자는 학생부 위주 전형의 모집 인원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나 자, 수능 위주 한번 보시죠. 수능으로 뽑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7만 2천 명. 정시에서도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가는 인원수가 7만 2천 명 모집한다. 아까 재수생이 몇 명이었어요? 13만 명. 여러분들은 걔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만만치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반드시 수시로 가는 전략을 좀 세워라 하는 겁니다. 자, 실제로 이제 이렇게 한번 좀 보시면 올해 이제 그 2019학년도 내년에는 인원이 또 줄었죠. 몇 명이에요? 34만 8천 명으로 또 줄입니다. 모집 인원은 계속 줄어요. 왜? 학령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전국의 비중을 보면 교과가 약 40% 되고 종합이 24%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서울권 11개 대학은 다르다. 11개 대학은 이미 수시로 74%를 선발하면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국에는 41%인데 이 11개 대학은 한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찍어보세요. 대충 30? 또요? 몇 프로예요? 교과를 선호하지 않는다. 왜? 어차피 등급이라는 것은 내신 등급은 특목, 자사, 일반고 모든 대학을 다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교과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교과 엄청 많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많을까요? 서울에 안 뽑는데. 생각해보세요. 지방에 있는 애들 내신이 1등급대에 비교과 활동들 학생부 선생님들 잘 써준 애들 이런 애들 다 어디로 지원해요? 다 서울로 지원하잖아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나머지 애들을 뽑아야 되거든요. 나머지 애들 중에서 얘들을 어떻게 하면 좋은 애들을 뽑을까 고민하다 보니까 그래도 내신이라는 것은 학교생활 충실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내신이 좋은 애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차피 비교과는 애들마다 다르니까. 그래서 교과 전형이 일단 많은 겁니다. 자, 그러면 종합은 한 몇 프로나 될까요? 40%? 너무 많지 않나? 기절하겠죠? 이게 서울권 대학들의 현실입니다. 60%라는 인원을 종합으로 봅니다. 근데 이거 준비 안 하고 무슨 서울로 대학을 가요? 그리고 서울 대학들은 이런 논술이나 특기자들도 전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죠. 그렇잖아요?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입시에 가장 기본적으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나는 일반고다. 불변의 원칙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학교 나름대로의 수준이 있다. 이것도 불변의 원칙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정시 인원은 72,000명이다. 물론 수시 2월 인원이 넘어와서 좀 더 늘어나긴 30만 명 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재수생이 13만 명 있다. 쉽지 않다. 결국은 종합을 준비해야 된다. 그럼 수시에서는 난 두 가지를 준비한다. 뭡니까? 교과와 종합을 일단 준비한다고 마음을 갖자. 꼭 그럼 1등급 받아야 되나? 내가 의미 있는 활동들을 좀 잘 해주면 꼭 1등급이 아니라도 학종으로는 가능하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꼭 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자, 나머지는 뭐 자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료 좀 다 안에 있으니까. 여기 이제 실제로 서울대 이것도 한번 보시죠. 학생부 교과 전형 서울대 있나요? 없죠. 나머지 이대, 중대, 한국외대, 한양대만 있죠. 인원수도 오른쪽하고 비교해보면 아실 겁니다. 숫자가 없는 칸에는 교과 전형 자체가 없어요. 아예 안 뽑는다. 이런 걸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더라도 전국이 지금 교과가 55%, 절반 이상을 교과로 뽑지만 서울은 종합이 56%다. 서울권은 꼭 11개 대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종합이 56%다. 교과는 18%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강원도 당연히 이제 그 60% 가까이를 교과로 뽑습니다. 자, 고교 유형별로 보면 수능이 대부분이 수능 준비하는 애 3순위 있잖아요. 그죠? 3순위 있죠. 2순위에는 주로 뭐가 많을까요? 일반고 뭘까요? 외국 국제고는 여기 있죠. 이렇게 보면 당연히 일반고의 가장 큰 강점은 당연히 내신이죠. 그죠?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외국 국제고는 뭘 준비 많이 할까? 내신을 못 가니까. 내신이 안 되니까 주로 논술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논술이 지원자 대비 합격률이 한 몇 프로 될까요? 대충 8, 9%? 그게 4%입니다. 4%. 4%입니다. 강원 지역은 2%대입니다. 100명 중에 2명 붙는 거예요. 근데 그 2명 붙는 그 논술을 원서 6장을 쓰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대학 안 가겠다는 얘기죠. 그죠? 과거 형제부는 당연히 이제 실기 특기자가 있고, 자, 모든 대학의 1순위가 학생부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학종을, 지금 시대는 학종 시대라고 하잖아요. 학종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대학을 가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계획 정리를 해봅시다. 일단은 대입을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냐면, 자, 공부는 나는 정시로 간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 왜 이 마음이 중요하냐면, 대체적으로 우리가 수시에서는 최저가 걸리는 데가 많으니까. 자, 고3은 3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첫 시험이 언제 있죠?
3월에 바로 있죠. 3월 모의고사. 4월에는 4월 모의고사. 4월 말 또는 5월 초에 중간고사. 6월에는 재수생이 포함된 6월 모의고사. 7월에는 7월 모의고사. 7월 말과 8월 초에 기말고사. 이게 뭐예요? 수식 언제였어요? 9월. 끝났잖아요. 시험 치다 끝난 거예요, 고3은. 이 시험에 올인해야 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학년, 2학년 때는 독서 2권, 3권 집어넣고 고3 때 독서 10권 막 집어넣어. 대학에서 믿겠어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학년, 2학년 때 학생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1학년, 2학년. 자, 공부는 정시로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꼭 나는 대학을 갈 거야. 이런 마음 준비입니다. 앞에 고3들 시험 쭉 치다 보면은 딱 첫 시험 치고 와서 그런 얘기 합니다. 모의고사 딱 보고 나서 쌤,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수시로 대학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모의고사 망했어요. 수시 준비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하고 비슷하죠. 수학을 못해서 문과로 가고 영어를 못해서 이과로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4월 달에 중간고사 보고 나서 다시 얘기합니다. 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정치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내신 망했어요. 이러다가 논술 6장 쓰는 거예요. 진짜 이게 망하는 지름길이죠. 그죠? 그럼 논술은 쓰지 말라고? 그건 아니에요. 논술을 정상적으로 준비하는 친구들은 내신 성적보다 정시로 충분히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수시 원서 6장을 써야 되는데 수시 자소서 쓰고 면접 보고 이거 준비하려면 정시 준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정시에 올인하고 수능 이후에 일정이 있는 논술 원서 6장을 써놓는 겁니다. 그리고 수능 그 다음날 저는 대치동에 가서 뭘 하느냐 하면 수능 가채점 컨설팅을 합니다. 뭘까요? 수능 가채점을 해보고 정확한 점수는 아니에요. 그죠? 가채점이니까 가채점을 해보고 이 대학에 논술을 썼는데 갈까요 말까요? 5분 10분짜리 상담입니다. 수능 결과를 보고 이 대학에 논술이나 면접이나 이런 데를 갈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논술을 지원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애들은 어떤 애들이에요? 교과를 쓰자니 일단 내신이 안 돼. 종합을 쓰자니 활동한 게 없어. 그러니까 그냥 논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욕심까지 많아. 대학은 좋은데 가고 싶어. 그러니까 미친 짓 하는 거죠. 그건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결국은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제 입시 결과 제가 학종 데이터만 보여드렸는데 교과에서 보면은 합격을 해놓고 떨어진 애들이 많아요. 춘천 지역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떨어졌어. 왜 떨어졌을까요? 세제를 못 맞춰가지고. 이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한 문제 때문에 등급 떨어졌어. 돌아버리는 겁니다, 이거. 그러면 그런 애들이 이야기하죠. 엄마, 나 재수할 거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여러분들 성적을 가지고 1학년, 2학년 성적을 가지고 내가 내신과 비교과를 가지고 또는 이제 모의고사 성적과 비교를 해봐야 돼요. 쉽게 말해서 수시가 유리할까, 정시가 유리할까. 갭 차이가 크지 않으면 계속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나 점수 차이가 모의고사가 훨씬 잘 나와. 우리 학교 수준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훨씬 잘 나와. 그럼 정시에 좀 더 균형을 가져가야 되겠죠. 언제부터? 2학년, 2학기부터. 그러나 우리는 내신이라는 것은 3학년 1학기 때까지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설명한 내용을 들어볼게요. 자, 정시는 우선 우리가 이제 1, 2학년들 같은 경우는 첫 시험이야 당연히 중학교 전범이기 때문에 기초가 되어 있는지를 보는 거고 나머지는
취약한 부분이 뭔가를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1, 2학년들 모의고사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특히나 2학년 정도가 되면 1학년 때는 우리가 탐구를 물화생기를 다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2학년 정도 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좀 관심을 가져요. 어떤 과목? 수시의 전공과 관련된 과목이면 더 좋다. 수시에서 내가 만약에 화학이라는 과목이 중요해. 전공 쪽하고. 그러면 화학을 선택하는 것이 정시 공부를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겠죠. 그죠? 제2 외국어 제일 많이 보는 게 뭡니까? 왜 아랍어가 제일 많을까요? 다 아랍 가고 싶나? 석유캐로? 나만 공부 안 했나? 너도 공부 안 했다. 이래서 보는 거잖아요. 제2 외국어를 이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3이 되면, 현 고2들, 이제 고3이 되면, 3, 4월, 4월 한 달 가지고는 좀 어렵고, 3, 4월의 시험을 가지고, 4과목 100분위로 내가 갈 수 있는 대학을 먼저 다시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번 3, 4월 모의고사가 내 실력만큼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아. 원래 실력은 좀 더 좋아. 그러면 몇 점 더 올렸을 때 어느 대학에 갈 수 있는지까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를 일단 목표점을 잡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나 내가 좀 취약한 부분이나 조금 더 노력하면 점수가 잘 나오는 과목에 좀 더 집중해서 성적을 올려야 되겠죠. 3, 4월 모의고사에 오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자, 이제 6월 모의고사가 되면 6월 모의고사는 이제 재수생이 포함되었어요. 그래서 3월, 4월 성적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6월 모의고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월 모의고사는 대체적으로 다 떨어져요. 근데 이거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수능에서는 조금 더 떨어집니다. 평균치가 그래요. 40만 명의 평균치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면 3, 4월의 모의고사 실제 내 점수가 아니라는 걸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6월달 성적 떨어지니까 그때 와서 뭐 내가 이제 정시 망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수생이 포함됐으니까 실질적인 자신의 위치가 파악이 됐고 그 다음에 출제 경향을 분석하고 자 이제 내가 6월까지 왔으니까 정시로 갈 수 있는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을 한 번 더 보고 수시에 내가 그동안 준비했던 걸 가지고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전략을 세울 수 있어요. 첫 번째, 정시에서는 정시 기준으로는 정시에서 국수 영탐 자 영어는 이제 뭐죠? 절대평가잖아요. 패스 일단 빼놓고 국수 탐구는 몇 과목입니까? 몇 과목 선택해요? 2과목 선택하는 거죠. 2과목 정시에서 2과목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제는 탐구 과목에 어떤 것이 점수가 잘 나오는지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국수탐 반영 비율이 어떤지 33.3, 33.3, 33.3도 있고 어떤 데는 수학의 비중이 40%야 내가 이거라서 어떤 대학은 탐구 반영 비율이 30% 넘는 데도 있어요. 자 이제는 거기에 맞춰서 공부해야죠. 아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이 탐구의 반영 비율이 높구나. 그러면 탐구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죠. 수학의 반영 비율이 좀 더 높구나. 수학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이제 보니까 내신은 나는 좋은데 모의고사는 도저히 좀 힘들 것 같아. 그럼 마지막 보는 뭡니까? 정시는 뭘 준비한다? 체제를 맞추는 것에 집중한다. 2과목 정도. 이렇게 3학년 때는 이런 전략을 세요. 그게 이제 요 시점에서 다 전략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월은 수능 모의평가의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즘 너무 조정을 못해서 탈이지만 하여간 어쨌든 9월까지 마지막으로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탐구 과목을 이제 100% 확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우리가 하기에. 그래서 진학사라든지 UA라든지 대성이라든지 이런 입시업체도 있죠. 여기 가면 1학년 때부터 성적을 입력하게 해요. 이게 다 공짜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면 다 하세요. 한 군데 하지 마시고 두 군데 정도 가입해가지고 내 성적을 입력해. 내신과 모의고사 성적으로. 그러면 모의고사 성적으로 현재 갈 수 있는 위치를 일러줍니다. 그럼 여기서 보는 거예요. 아, 내가 기계자동차공학부 가려고 하는데 내 점수가 66점, 지원 가능성 50점, 여기 충분히 가겠구나. 저장. 아씨, 여긴 도저히 안 되겠는데? 아, 근데 이거 조금만 이렇게 올리면 되겠는데? 내 위치를 판단이 가능해야 돼.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그냥 수능까지 가는 거야. 그리고 내가 어느 대학이 있는지도 잘 몰라. 이렇게 숫자 나와가지고 그때서 대학 간다고 이러면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이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적의 추이도 보고 과목별 추이도 보고. 그럼 이런 데서는 같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영어는 몇 등급까지 받아야 되고 국수, 영탐,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다 보여주고 이런 정보들을 알면서 가야 된다. 자, 숫자는 이거는 4과목 100분이 기준이니까 참고로 그냥 보세요.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 이건 등급으로 나와 있는 거. 국수, 영탐 4과목입니다. 등급을 봤을 때. 참고로 보시고요. 내가 설명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자, 교과는 어쨌든 우리가 뭐 내신을 잘 받아야 돼. 이건 뭐 이유가 불문하고. 자, 문제는 학종입니다. 왜 고등학교들이 학종을 연구를 해서 준비를 하면 충분히 좋은 작품입니다. 첫째는 선생님이 게으르거나 학교에서 준비하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는 거죠. 자, 학종은 이걸 준비한다는 것은 일단 1번은 진로잖아요. 진로 선택을 하는 게 1번이죠. 옛날에는 1학년 1학기 끝나고 심지어 2학년 때 진로를 많이 문이과 결정을 하고 하기도 했어요. 이제는 그때 결정하면 됐습니다. 원래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 끝났어야 되죠. 그리고 교과 성적 중에서도 특히 전공에서 요구하는 교과, 전공 관련 교과. 대학은 왜 여기에 민감하냐면 얘를 뽑아놨더니 우리 대학 전공의 수업을 못 따라가고 얘가 그만두는 게 문제죠. 자퇴해버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있겠어요. 그 다음에 대학은 이렇게 대회에서 우수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상 내역은 다 봅니다. 심지어 인성까지도 수상을 합니다. 모범상, 표창장 이런 거. 그래서 상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대한 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이거죠. 자동공지,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특히 이런 탐구자, 전공과 관련된 교과와 활동을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 했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얼마나 깊이 있게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 차이가 있는 거죠. 자기가 관심을 가진 분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입증해보고 그와 관련된 소논문도 써보고 이런 애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결국 그게 전공 공부니까.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독서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제 임원 활동도 좀 기차적으로 내가 반장, 부반장 가능하면 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나는 뭐 반장, 부반장까지 못할 것 같아. 학습부장이라고 봤어. 아니 실제로 뭐라도 해야 됩니다. 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차피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 3가지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자기소개서 또는 추천서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1단계를 갑니다. 같이 일괄로 보는 데도 있지만 서울대처럼 이렇게 1단계 합격자들이 3배수, 4배수, 심지어는 6배수도 있어요. 6배수. 무슨 얘기입니까? 30명 모집하는데 6배수면 1단계에서 몇 명 들어가는 거죠? 180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대학들은 면접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시작은 학생부죠. 학생부는 내가 고교 3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가 이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별로 내용이 없어. 이러면 대학에서 평가가 불가하죠. 얘가 누군지를 모르면 어떻게 해요? 안 붙는 거죠, 1단계에서. 그래서 학생부 기록이 중요한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부가 있는데 그럼 자소서를 왜 쓰라고 하느냐. 학생부는 3년 동안 무엇을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에서는 사례를 적어달라. 너의 경험을 적어달라. 항목별로. 그러면 면접을 통해서 정말로 네가 이 정도까지 했니? 했다면 정말 깊이 있게 했니? 이런 걸 면접에서 질문하겠다. 예를 들자면 작년에 수교과를 지원하는 여학생 하나가 자기소개서를 쓰고 분명히 그 면접에서 질문할 테니까 준비하라고 했는데 끝나고 나 전화가 왔어요. 쌤 면접 망했어요. 왜? 준비하라고 준비 안 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1번 항목에 정사형에 대해서 썼어요. 수학. 그림자의 크기.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썼단 말이에요. 면접에서 정사형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봐라. 뭐 설명을 못했어. 그럼 그동안 쓴 게 다 뭐가 됩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잖아. 실제로 얘는 했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되면 여기서 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항목. 자, 여러분들은 여기에만 맞춰서 준비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요즘에 저희는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에 캠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가장 많이 캠프 신청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고1, 여러분 되죠? 고1 자기소개서 캠프가 가장 신청이 많아요. 아니 고1 때 자기소개서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뜻이 아닙니다. 우선 항목을 한번 볼게요. 1번은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뭘 쓰라고요? 경험을 쓰라고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진짜로 네가 한 것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2번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가장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동아리겠죠. 그 중에 자율동아리. 자율동아리는 내가 만들었다가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3개 이내로 쓰더라고요. 3개 이내. 자, 그러면 현재 여러분들은 이제 1, 2학년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 해봐야 돼요. 1번에 내가 뭘 쓸까? 적어봐야 돼요. 적어봐야 돼요. 2번에 의미 있는 활동 3개 이내 내가 적어봐야 돼요. 자율동아리, 전공과 관련해서 자율동아리 이걸 했고 뭐 했지? 한 게 없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앞으로 해야죠. 실제로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캠프를 하다 보면은 어떤 컴퓨터실에서 하는데 못 쓰고 있는 애들이 있어. 너 왜 안 써? 꿈이 없는데 어떻게 써요? 아직 진로가 결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2번째, 너는 왜 안 쓰고 있어? 한 게 없는데. 너 1학년 때 동아리 뭐 했는데? 실뜨기 했어요. 왜 실뜨기 했어? 왜 했을까요? 친구가 하자 그래서 했는데요. 너도 그랬구나. 없는 거 보니까. 네가 그런 거야? 이 친구가 그런 거야? 난 자율동아리 뭐 하는데? 요리. 요리? 꿈이 뭔데? 그러니까? 그럼 무슨 학교로 갈 거야? 저럴까? 어디? 그런 걸 다 참석을 해야 되는 거야. 그 학교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그치? 어쨌든. 그리고 이제 3번은 이제 인성 요소잖아요. 배려, 나눔, 기축, 갈등 관리. 자, 여기는 천자인데, 기본적으로 봉사, 1, 2학년 꾸준하게 했던 봉사를 한 500자 쓰고, 그 다음에 나눔, 기축, 갈등 관리, 이런 경험을 한 500자 쓰는 거예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근데 봉사 이거 하다가 말고 저거 하다 말고 이런 친구들은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아주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친구 둘이 싸우는 걸 자기가 어떻게 갈등 관리했고 이런 얘기 쓰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소설이에요. 그러면 이게 자기 소개서가 아니라 뭐가 되죠? 아니면 자소서가 아니라 자소설이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쓰고 있고. 공통점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배우고 느낀 점을 써야 돼요. 한 학생의, 그 다음 4번은 공통문항인데 주로 이제 지원 동기부터 시작되거든요. 자,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이제 4가지를 평가합니다. 자, 그러면 1차적으로 내가 입학사정관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나를 평가 한번 해봐야 돼요. 자, 학업 역량을 평가하는데 보세요. 자기소개서
추천서, 학생부, 서류를 먼저 보고 이 서류를 가지고 평가 항목, 학업 성취도, 내신 얼마나 되나, 태도 오이지, 지적 호기심이라는 게 있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적 호기심. 네가 정말로 관심 있는 분야가 뭐냐? 그것이 교과와 연계지어서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자기주도가 뭘까요? 자기주도 학습을 뭘 말하는 겁니까? 예? 예습, 수업, 복습, 플래너 잘 쓰면 자기주도 학습 한 건가? 이거 옛날에 자기주도 학습 전형에서 이런 말 많이 썼어요. 특히 고입하는 애들. 플래너를 어떻게 썼고, 평소에 잘 하지 않던 예습을 열심히 공부했더니 결국 성적이 오르더라. 요즘 이런 자소서 없습니다. 근데 이제 대학을 가는 애들도 그렇게 쓰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걔는 다 떨어지죠. 하나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친구의 자소서 내용입니다. 수업 시간에 태풍의 진로에 대해 배우다가 진로에 대해 배우다가 태풍은 왜 남쪽으로 안 갈까 의문이 들어. 태풍이 북한에서 내려오는 거 본 사람 없어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 보신 분, 좀 오래 사셨으니까 다 남쪽에서 오잖아요. 솔직히 몰랐죠? 관심도 없잖아. 그게 북쪽에서도 남쪽에서도 동쪽에서도 무슨 관계가 있어?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왜 관심을 가졌어? 왜일까? 얘는 기상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자, 수업 시간에 태풍의 진로에 대해 배우다가 왜 태풍은 남쪽으로 안 갈까 의문이 들어. 남들은 무시하는 내용이지만 나는 호기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좀 더 알고 싶어 했고 했다는 거예요. 요까지가 바로 지적 호기심. 이해됐죠? 이 출발이 교과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문이 들어 스스로 찾아보고 탐구한 결과.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주도학습.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데 내가 정말로 알고 싶어서 독서든 무크든 유튜브든 뭐든 간에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스스로 내가 찾았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자기주도학습. 교과를 벗어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정리해볼게요. 태풍의 진로에 대해 배우다가 왜 태풍은 남쪽으로 안 갈까 의문이 들어 스스로 찾아본 결과 고위도 저위도의 전향력 차이인 베타 원리를 깨닫게 되었다. 자, 끝부분은 뭡니까? 학문적 성취죠. 내가 어디까지 갔다 하는 걸 이야기해주는 거잖아요. 해주나 이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했다 이게 아니에요. 무엇까지 깨달았다 이것까지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이 안 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깊이 있게 공부했던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 역량에 쓰는 그와 관련된 학습. 그러면 전공적 학습은 뭡니까? 활동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입증해보기 위한 활동. 이런 것들이 1번과 2번은 같이 연계가 되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그 다음에 3번은 이제 인성. 4번은 갈수록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면 갈수록 망하느냐, 그걸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학생부, 이건 학생부 항목입니다. 입사관들은 학생부 항목과 평가형 항목을 같이 비교해 가면서 자기소개서와 같이 보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물론 대학마다 좀 달라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들은 특히 리더십, 고대, 성대 이런 데는 리더십 중요하게 생각하죠. 솔직히 이문활동 안 하면 별로 잘 못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 이제 예시를 보면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대학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우리 대학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지원 동기 및 학업 계획. 자, 학생부 항목 4, 5, 6, 7, 8, 9, 10번 봅니다. 자기소개서 1, 2, 4번 봅니다. 지원 동기, 왜 우리 집에 왜 왔니? 자기소개서 학생부를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자, 터키와 흥미가 뭐냐? 무슨 뜻입니까? 네가 좋아하고 잘하는 게 뭐냐? 그리고 네 꿈이 뭔데? 왜 이런 꿈을 가졌니? 자, 평소 무슨 재주가 있어요? 손재주. 새로운 것을 조립하거나 만드는 것을 좋아함. 나의 관심 분야죠. 그죠? 자, 흥미가, 자신의 흥미가 컴퓨터 홀로그램 가상현실 분야에 있다는 것을 깨달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진로 활동이든 뭐든 동아리든 뭐든 깨달음.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음. 그래서 어떤 꿈을 가지게 됨. 여기까지 몇 자까지 적을 수 있을까요? 모르죠? 200자까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 딸랑 2주, 3주기예요. 200자면 감이 잘 안 오죠? 한글 문서 이렇게 여러분들 쭉 치면 한 줄, 글자 폰트 크기가 몇 폰트예요? 10폰트잖아요. 한 줄 쭉 치면 한 몇 자 나올 것 같아요? 55자 나옵니다. 3줄 반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애들은 딸랑 요거만 있어. 이건 애초에 성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선생님이 진로희망 제출하러 갈 때 정말 신경 써서 제출을 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이제 2학년 때 진로희망의 변화 똑같아요. 만들기나 조립하는 거 좋아하고 여기 입체적으로 생각하는 3D 입체 영상을 보는 것을 좋아하고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 3학년 때는 홀로그램 연구 비스의 이중성을 공부하던 중. 비스의 이중성은 무슨 시간에 배워요? 물리 교과에서 배우는 거잖아요. 모든 출발점은 교과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리 동아리 했잖아요.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앞에 비스의 이중성에 관심이 있던 친구였죠. 얘가 뭐 했어요? 교과 실험으로 전자기 유도와 전자기의 발생을 탐구하고 응용 탐구 활동을 이런 활동들을 했잖아요. 뭔가를 입증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자기소개서에 이렇게 썼습니다. 물리 동아리. 동아리에서 했던 거 쭉 쓰면서 자, 따라서 셋째로 교내 R&E 대회에 홀로그램을 주제로 출전했다. 지금 다 연결되어 있죠? 한국표는 지금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넷째로 이제는 빛과 홀로그램에 관련된 도서로 지식을 충족했다는 거죠. 자, 독서도 들어있습니다. 그쵸? 다 연계되잖아요. 교과와 활동과 독서와 이런 건 지금 다 연계되죠. 그래서 나의 진로 희망, 이 진로가 교과에 평소에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아까 태풍의 진로처럼 어디에 네가 직접 호기심을 발휘했고, 여기는 자기소개서 1번 문항에 쓸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활동을 뭘 했느냐, 이건 자기소개서 2번에 쓸 거예요. 독서는 1번에도 들어가고 2번에도 들어가는 겁니다. 어떤 독서를 통해서 교과를, 예를 들자면 수학 시간에 수학이 실생활에 응용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난 도대체 뭐가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근데 나 정말 그렇게 끝나는 애가 있고 정말 알고 싶어서 수학 비타민이라는 책을 봤어. 내 꿈이 건축학과야. 건축의 수학이 구체적으로 어떤 원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이게 뭡니까? 학문적 성취잖아요. 교까지 기록된 애들도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지적 탐구 능력, 뭐 이거는 결국 깊이 있게 탐구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보면 독서 활동에서 지금은 책 제목과 이제 저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 홀로그램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으로 겨울 방학을 맞아 홀로그램 무제 책을 읽어. 자, 공통 항목에 보니까 독서, 공통 항목에 보니까 평소 빛색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으로. 아, 그럼 이 내용 있었죠? 교과에서, 그죠?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결국 홀로그램 전문가를 꿈꿈으로써 어떤 노력을 했다는 거. 영화 인터스텔라를 보는 영화 속에 담겨진 이론 중 하나인 건 이론에 관심이 생겨 지식을 습득하고. 이게 뭡니까? 자기주도 학습하고.
내가 궁금한 사항을 그냥 넘기지 않고 깊이 있게 탐구하자. 근데 여러분들 당장 첫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뭐에 호기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지도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그것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1번에 학업 역량을 보면서 성적의 추이나 특히 전공과 관련된 똑같은 20명이지만 전공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좀 잘해. 그럼 얘는 좀 더 뽑아줄 수 있다. 세특위 보니까 얘는 수학과 밀접한데 수학을 잘한다고 써놨어. 특히 보니까 뭐 수학 노트 및 과제 검사에서 노트와 과제를 모두 제출해 성실하다. 그 다음에 뭘 잘한다. 이런 것들이 다 입증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더라도 다 연결이 돼. 그러면 이 전공을 뽑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은 아직까지 진로가 좀 구체화 안 돼 있는 친구들은 진로를 좀 구체화해서 앞으로 해야 될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년 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됩니다. 당장 2학년 때 내가 어떤 동아리를 할지, 자율 동아리는 뭘 만들지, 1학년 때 했던 걸 토대로 1학년 때는 좀 이렇게 추상적으로 했지만 2학년 때는 좀 구체적으로 하자. 2학년은 심하거든요. 이거 마찬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진로 대학 전공 흥미검사 워크넷에 가면 다 공짜로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해봐. 해서 1순위 물리, 2순위 종교 철학 윤리, 나는 문이과 성향을 같이 갖고 있구나. 좋아요. 괜찮아요. 3순위 재료 소재 공학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제 진로가 결정돼서 학과가 직업이 당장 결정 안 된다 하더라도 학과로 결정해서 가면 돼요. 그리고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활동 이런 것들을 설계해서 가면서 지속적으로 진로 탐색을 하면 된다. 자, 그동안 이제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바뀌는 것은 이렇게 희망 사유만 있고 취미 특기가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특기 또는 흥미 이게 사라진 거 아닙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학교 이번 제출할 때 특기 흥미가 1위로 들어온 거예요. 설명해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학교 생활 문제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 선생님께 도움을 받았던 경험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고 도움을 수 있는 심리 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 잘 썼어요? 못 쓴 것 같아요. 왜? 두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평소 소설을 기다리고 글쓰기를 좋아함. 언젠가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 방송 드라마로 다시 재현된 것에서 득감을 하고 시점을 겪으며 방송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젝트. 이건 어때요? 좀 잘 썼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잘 썼다. 손 못 드는 거지 지금. 괜찮아, 들어봐요. 자, 그럼 첫 번째가 잘 썼다. 두 번째가 잘 썼다. 잔머리 굴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세요. 느끼는 대로. 하나만 더 읽어볼게요. 자, 시작. 평소 자연현상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 공부한 사람을 기억하는 목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세상과 연결될 만한 블랙홀 분야를 찾으면서 블랙홀의 관심부터 천천히 발달하고자 합니다. 이건 어때요? 자, 뭐 세 개 다 괜찮아요. 세 개 다 괜찮은데 자, 잘 봅시다. 첫 번째 문제 2번, 3번에는 있는데 1번에 없는 게 있어요. 빠르다. 다른 공부 잘하는 애 같은데. 나의 특징이 없죠. 내가 평소에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 게 없잖아요. 다 특기 흥미 사라진다는 이제 1위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평소에 내가 뭘 좋아하고 잘하는가. 여기 들어온 거예요. 두 번째 문제 1번, 2번에는 없는데 3번에 있어요. 3번에는 있어요. 와, 정답. 뭐 하다못해 뭐 캔디가 다 주세요.
오늘 뭘 느끼고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는지 한마디 해주세요. 원래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는데 이번에 잘 정리해서 가서 약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거를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중고 2학년 올라가는 학생의 오원식 학생의 엄마입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느낀 것은 우리 아이가 학생 생활 기록부를 준비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과랑 연계시켜서 어떤 걸 해야 되고 어떤 동아리를 들어야 되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 강의를 듣고 왜 연계가 돼야 되고 내가 1학년 때 준비했던 것도 중3 때 강의를 듣고 1학년 때 아이가 동아리 활동을 이런 걸 많이 준비해서 도움이 많이 됐고 지금 또 한 번에 강의를 들으니까 고2 올라가서 심화로 동아리라든지 교과라든지 아니면 정시 볼 것까지 준비하면서 성적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강의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오실 거죠, 언니? 네, 한 번 더 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